안녕하세요. 박윤춘입니다. 오늘 좀 지인분하고 소주 한 잔 딱 한 잔병 먹었는데, 좀 알딸딸하네요. 그런데 오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강의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연속해서 유치권 실전 사례에서 판례, 이제 오늘 2편이거든요. 어제가 1편이었고, 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권 정말 박사가 되시려면 제가 한 10강 정도, 11강 정도 계속해서 연습을 할게요. 물론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유치권에 대해서 정말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웬만한 박사가 하는 것보다 아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터파기, HB, 가설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박스 등이 유치권이 성립될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캠시스하고 UL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쳤죠? UL 로보틱스는 장중에 상한가고, 캠시스는, 시장 후에 상한가. 그죠? 장외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짓말할 수도 없고, 오늘 지인분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지인분들한테 보낸 장중 시황, 지수 조정에 대비함이 좋을 듯 합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대다수 종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거 잠깐 읽어드리고 바로 이제 유치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후단에 주식 얘기를 할 거고, 잠깐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종목 진단에서 제가 그랬어요. 안암전자 좀 오타가 났는데 2,500원 깨지면 추가 매수, 보유자는 흔들림이 있더라도 보유. 오늘 플러스로 끝났죠? 축하드립니다. 남들 다 시퍼렇게 질렸을 때 저는 그냥 뚝심 있게 물에 붙였어요. 그다음에 캠시스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 보유 간단하게 했죠? 왜? 제가 이것은 말씀드렸죠. 오늘 그래서 장외 종가로 시장가로 상한가 10% 올랐습니다. 10%. 그 다음에 스맥, 제가 스맥 보유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아침에 사서 단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맥은 상승시 금일 정리하고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가 매도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가 갖고, 그죠? 로봇 관련주는 이번 파동의 주도주가 아니며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쉬는 동안, 그러니까 풍력,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차 일시 상승으로 보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실질적인 대체 에너지 관련주의 대장주이지만 오른 게 없음. 금일 마이너스권에서 적극 매수. 제가 그랬어요. 마이너스권에서 사자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지수가 조정 중이니까 플러스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후단에 추천주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거죠. 말씀드렸지만, 일단 물건을 볼게요, 여러분. 자, 요 물건이 어느 분도 이거 강의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근데 판례하고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판례하고 같이. 자, 2009, 25145 여기에다가 제가 세 가지를 더 플러스 두 가지 판례를 더, 두 가지 판례와 이 사건을 대입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런 터파기 공사에다가 H빔 설치됐잖아요. 이렇게 H빔이, 그죠? 울타리도 돼 있고, 그죠? 이렇게 울타리도 돼 있고, H빔도 지하에 설치돼 있고, 지하에 굴착 작업도 돼 있고,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유치권, 아마 이런 강의 여러분들 듣기 힘들어요. 진짜 제 강의 잘 들으시면 돈 됩니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유치권,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 자, 그럼 이런 터파기 공사, H빔 설치하는 거, 이것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일까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일까요? 우리가 일단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경매가 나왔어. 이런 경매가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유치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토지를 낙찰받은 거지 건물을 낙찰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H빔, 지하 굴착공사, 이런 것들, 또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울타리, 이런 것들이 토지를 위한 유치권일까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냥 무작정 어떤 전문 강사가
뭐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좀 진짜. 저는 유튜브 강의를 저도 들어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듣는데 쓸데기 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핵심이 뭔지를 알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HB, 울타리 이런 것들은 토지를 위해서 설정된 어떤 그런 가설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구조물일까요? 그죠?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어떤 구조물, HB, 울타리, 가설 건축물 또는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겠죠.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은 나는 이 유치권자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 나한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법원 판례 3개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떤 전문가는 대법원 판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기대 뭐 기긴 뭘 키워. 그죠? 정말 공부를 하려면 깊이 있게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제 교재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편찬을 하고 있어요. 편찬을 하기 위해서 좀 말이 거창해서 그런데 교재를 지금 집필하고 있어요.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판례, 그 다음에 어떤 그 경매 물건하고 대비해서 실제 상황,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터파기, H빔 설치, 이 공사가 건물에 관한 공사인가, 토지에 관한 공사인가. 아까 그 물건이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경매 나왔어요. 이 토지가 경매 나왔어요. 이 토지가. 근데 지하에 이렇게 굴착공사가 돼 있고, HB 막 설치돼 있어요. 울타리도 설치돼 있고, 울타리도. 그죠? 그럼 이게, 나는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 HB 공사, 또는 이 터파기 공사가 유치권 형성될까? 성립될까? 그걸 봐야 돼. 그러면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 가지고 다 해석 못하는 것들은 판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재판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을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참고하면 되는 거고 판례가 답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줬어요. 터파기 H빔 설치가 건물에 관한 공사인가 토지에 관한 공사인가? 건물에 관한 공사죠? 토지에 관한 공사는 아니죠. 그럼 난 토지만 낙찰받았어. 그러면 이런 거 H빔 설치됐다. 아까 그 그림처럼 H빔 설치됐다고 해서 유치권 인정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럼 판례를 한번 볼게요. 판례 쭉쭉 어쩌고 제가 판례는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판례는 번호가 있는데 제가 번호 알려드릴까요? 이 판례 번호가 저도 메모 좀 할게요. 제가 어차피 이제 저기 하니까 이 판례가요. 어디 갔어? 제가 좀 타자가 됐습니다. 고등법원 2014 5월 15 선고 2013 나의 2361 판결이에요. 요 판결입니다. 요 판결을 제가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 판결이죠. 어차피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만들면서 저기 하는데 요 판결인데 요 판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어요. 내용이 이제 그죠? 하도급 공사가 중단된 후에도 지하 굴착 면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 구조물 아까 H빔이죠 이게 H빔이죠 H빔이 유치권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그죠?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죠?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면 뭐겠어요? 건물에 관하여 생긴 거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지하 굴착 작업, H집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은 나한테는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우리 그 존경하는 대법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법관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 되잖아요. 토지에 관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은 나는 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인정 못 하잖아요. 인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나왔네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 막연히 이게 판결문도 보지 않고 그냥 그런 강의 듣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껴요. 아니 뭐 자기 경험칙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후단에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장차 완공될 건물에 관하여 공사로 볼 것이고 건물에 관하여 본다잖아요. 건물에 관해서 장차 완공될 건물에 관해서 볼 것이고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또 내려볼게요.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죠? 토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건물에 관한 거예요. 터파기 공사, H빔, 뭐 가설건축물, 울타리, 컨테이너 박스.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죠? 피담보 채권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피담보 채권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공부하세요. 뭐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제가 그렇고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뭐 피담보 채권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사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건데 2002년도 2002년 33119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그죠? 12억짜리를 9억 5천에 낙찰받은 건데 이 33119죠. 자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여기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조사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판 경과에 나와서 이제 판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가설 울타리, H빔, 컨테이너 박스, 유치권 및 피보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보전 채권이 말고도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치권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림을 여기 그림이 아까 이제 비슷한데 그림이 안 나왔네 이거요. 어쨌든 이 사건도 그런 맥락이고 자 결국은 그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이런 거 기본적인 게 헷갈리잖아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라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설 울타리, HB, 컨테이너 박스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유치권 및 그 보존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치권 이런 것들 가설 울타리, HB, 컨테이너 박스는 토지를 낙찰받은 나한테는 대부분 이런 건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토지를 낙찰받은 나한테는 유치권 성립 안 돼요. 유치권 깨집니다. 유치권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주 기초적인 거면서도 여러분들 막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 많으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명쾌하게 판례까지 들이대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세 번째 판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상황을 2007 57144 그죠? 57144인데 50억짜리가 50억 맞나? 50억 맞네. 그죠? 100만원, 1000만원, 5억, 10억, 50억 맞죠? 50억짜리를 30억에 낙찰 받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게 한 100억 가치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부상, 이제 이렇게 있고,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 경매물건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막 울타리 같은 거 쳐져 있죠. 이렇게 울타리. 이런 울타리. 흙파기도 막 돼 있고, 그죠? 흙파기도 돼 있고. 막 몇 번 파낸 포크레인 된 자국도 있고 누구 말대로 또 요거 뭐 건축물이 포크레인 2번 됐으니까 건축물 착공으로 본다 그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떤 정말 진짜 뭐 토지 개발 그 하시는 분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터파기 공사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가설 울타리도 설치돼 있고 자 그러면 볼게요. 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그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유하고 있어도 이런 것들은 가설 울타리 이런 것들은 유치권 대상이 안 된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까먹었네. 제가 정말 소주 한잔 치나 소주 한잔 해서 그런가 봐요.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판례는 이렇고 판례 입장 가설 울타리도 역시 유치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던 사건이에요. 2009년
0925-145. 자, 이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거거든요. 이게 40억짜리를 10억에 받은 거예요. 자,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잖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 터파기 공사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빠르게 나중에 이제 제 교재 이런 게 상세하게 다 실릴 거예요. 상세하게 다 실릴 거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례하고 요즘 제가 판례를 일일이 다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지금 판례 분량이 진짜 한 10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요걸 좀 압축해서 교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가 겁먹지 말고 그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한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 시간에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치권은 단지 불법 점유는 아니어야 돼요. 불법 점유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깨집니다. 불법 점 다음 시간에 하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권, 이런 터파기, H빔 설치공사, 가설 울타리,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가설 울타리다면 뭐야?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박스, H빔 이런 것들은 다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만큼은요.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유치권 2편 도움 되셨나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주식 강의를 할게요. 오늘 제가 주식을 캠시스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 장중에,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맥 제가 추천드렸던 스맥 요게 이제 한 8% 9%까지 올라서 오늘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주 아남전자가 오늘 오전 중에 10%게 있다가 오후에 빨간색으로 올렸던 내용들 설명을 해드리고 추천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경매는 이렇게 하고요. 주식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시청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주식 얘기를 할 거니까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사실은 주식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데 대한민국에.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일단 이거 저장을 하고 주식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저희들은 제가 어제 강의에서 그랬죠. 어제 모르시는 분들 어제 강의 후단에 있으니까 다 보세요. 요런 거 이렇게 5일선 딱 돌리면서 그죠? 오늘 갭상승을 보이면서 아래꼬리 그러니까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하겠다. 1.3 몇 프로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요거요. 그만 이제 지났더만 상한가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매도 그죠? 요 매도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희 어느 분 하시더라고요. 회원에 들어올 수 없냐고. 근데 저는 오랫동안 같이 했던 지인분들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끔씩 이런 물건들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오늘 저희 단톡방에 올린 게 9시 50분이었어요. 9시 50분. 어쩌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이런 유일 로보틱스. 오늘 이게 모양이 이쁘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 안 한 이유는 저희 회원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꼬꾸라지 버리면 이 한 달 동안 조정했던 이것이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올라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또 한참 마음고생 할까봐 오늘 제가 우리 좀 용기 있는 분들한테는 그랬어요. 갭상승 보여서 시초가를 딱 여기 시작했으면 시초가 아래꼬리 딱 달 거 아닙니까? 아래꼬리에서 매수하자 무조건. 그래서 한번 상한가 노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진짜 저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스맥은 오늘 저희들이 여기 팔고 나왔습니다. 어제 샀죠, 그제 샀죠, 어제 사서 오늘 한 7% 정도 수익 났습니다. 매도하고 나왔어요.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아남전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추세선 딱 이쁘게 그려드렸죠. 자, 요 추세선 저점과 저점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보여드린 요 추세선. 다음 목표치는 어디라고요? 여기. 내일은 확대해 볼게요. 내일은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에요. 내일은 제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내일도 지수는 빠질 거예요. 지수 조정에 제가 대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고. 자, 내일 전략은 어떠냐면요. 자, 이제 5일선이 요렇게 돌 거예요. 5일선이. 이게 5일선이거든요.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요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등락을 반복하다가 열십자형을 이렇게 딱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진짜 세면 양손으로 감아 올려서 이 목표치까지 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크게 뭐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2,500원까지 온다, 2,500원 깬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적극 매수 볼 것도 없어요. 적극 매수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갑니다. 오늘 이렇게 양선 그릴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죠. 저는 예측이 왔어요. 왜? 그제도 아랫꼬리, 어제도 아랫꼬리, 오늘도 개파락 걸 보이고, 오늘 개파락 딱 보인 거 보고 오늘 양선 그리겠구나. 저는 이렇게 크게 그릴지는 몰랐어요. 그냥 여기 2,650원에서 그 정도에서 그릴 줄 알았는데 2,700을 돌파해버리네.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어쨌든 수익이 지금 많이 난 상태죠. 일단 보유, 이것도 그죠? 슈팅 나올 때까지 보유. 내일 제가 전략 말씀드렸죠. 내일 전략은 둘 중 하나다. 5일선이 요렇게, 5일선이 내일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열십자형을 보리든지 5일선 지지할 거예요, 분명히요. 뭐 깨면 또 어쩔 수 없고 나도 모르겠어. 그건 뭐 깰 수도 있지. 그죠? 내가 신도 아니고 열십장을 보이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양선 뭐 파란색을 보이든지 어쨌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열십장을 보이면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보이면서 아래꼬리 잠깐 만들고 급등할 것이다. 저는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목표치는 3,000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투자하셔도 되고 제 의견에 동조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죠? SDN 보셨죠? 그죠? 다른 현대 일렉트릭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맨날 구경만 하시면 그죠? 제가 이렇게 차트 설명까지 해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차트 공부할 때 엄청나게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2년, 3년, 4년을 정말 프린터기 A4 10박스는 썼을 겁니다. A4 10박스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부동산, 주식만큼은 자신 있어요. 물론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엄청 바빠요. 진짜 미친 듯이 바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이 종목은 안암전자도 일단 보유 매도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제가 목표한 가격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캠시스. 제가 캠시스 참 요 종목 그렇게 설명드렸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 여기서 매수를 하자. 원칙은 여기서 대가리 쳐드는 거 보고 매수를 해야 되지만 이 삼각형, 세경이라고 하나요? 삼각형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세경이라고 합시다. 세경 상단을 돌파한 이 양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줄 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이때 2,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겠다. 손절가는 그리고 2,000원 잡겠다. 근데 오늘 시간의 종가에서요. 2,400원까지 뛰어서 상한가 2,400원까지 올랐어요. 아이고 오늘 진짜 완전 대박 납니다. 2,050에 샀는데 거의 뭐 20% 수익률 나버리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형님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요 종목 내일 만약에 그래요. 걸릴 겁니다. 여기서 전고점에서 걸릴 거예요. 내일 만약에 뭐 20% 이상에서 시작한다. 저는 매도입니다. 저는요. 이제 이 종목 안 볼 겁니다. 매도예요. 제가 이 종목은 그랬죠. 매출이 1조 원 클럽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전기차도 조그만 거 전기차 배달용 전기차도 만드는 그 회사고 카메라 모듈, 카메라 생체 인식,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삼성 전기, 테슬라하고도 관련된 업종이고 그죠?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 팔 필요 없다. 그렇게 보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천한 종목은 오늘도 제가 추천했어요. 좀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식을 추천하려고요. 맨날 가벼운 것만 하니까 이거 하루 종일 등락이 너무 심해서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요 종목으로 한번 이제 왔다 갔다 제가 많이 추천 안 한다고 했죠. 이제 어쨌든 이번 달에 수익 실현 벌써 이제 8월 오늘 내일이 2일이냐 3일이야. 오늘 8월 2일이죠. 내일이 수요일이네. 그럼 3일 동안 수익 난 게 꽤 많죠. 캠시스는 내일 무조건 오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스맥. 벌써 이제 다 수익 났습니다. 보통 뭐 상한가 여기서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한번 나왔고, 스맥은 7% 이상 나왔고, 캠시스는 내일 분명히 15%에서 20% 오를 거고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저는 던질 겁니다. 상한가 치고 달려도 저는 던질 거예요. 내일 만약에 상한가 치면 일단은 뭐 그래도 던져야 합니다. 나머지 물량 다 던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무거워요. 이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움직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고점과 고점을 쫙 연결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고점을 딱 지지하는 거 보고, 그죠? 여기 전고점 지지했고, 여기 전고점 지지하고, 전고점 지지했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하겠죠. 이렇게 뭐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봅니다. 8월 한 중순경인가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태양광, 원자력이 주력이죠. 원자력,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이놈 새끼만 못 올랐어. 이놈 자식만. 무겁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2,000원짜리가 3만원짜리까지 폭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길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며칠 더 조정하면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저는 삼성전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중국이 7나노급 그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7나노면 여러분 3나노급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중국이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당분간 박스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대 시대에도 맞잖아요. 에너지 전쟁. 현대 시대에 맞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지면 빠지는 날마다 계속해서 분할매수 하십시오, 여러분. 18,000원 초반원, 18,000원 초반, 18,000원 깨지면 저는 더 살 겁니다. 오늘 일단 일정 부분 진입을 했어요, 저는요. 마이너스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이 종목 빠진다, 저는 추가 매수 합니다. 모레도 빠진다, 추가 매수 할 거예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할 겁니다. 근데 손절가는 16,000원 잡겠습니다. 이 전고점 16,000원, 17,000원 16,000원 정도 잡을 건데 손절가를 붕괴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겁긴 하지만 이 무거운 종목이 또 기관과 외인들 또 일반인까지 가세해서 따라 붙으면 아주 가볍게 가요. 그죠? 삼성전자 뭐 5만원짜리가 10만원 갔듯이 똑같아요. 그죠? 뭐 요즘은 무거운 주식 없습니다. 뭐 현대 그 일렉트릭은 제가 뭐 가벼워 추천했습니까? 무거워요. 그 주식도. 현대 그 로템도 가볍습니까? 그것도 무거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추천합니다. 저는 이 주식을 계속해서 빠지는 날마다 살 겁니다. 반대 손절가는 16,000원 잡겠습니다. 일단은요. 16,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식 검색을 못했어요. 내일은 추천도 안 나갈 겁니다. 왜 지수는 당분간 조정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섣부른 투자는 안 할 거고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아이고 왜 이렇게 나와? 삼성전자 어? 아이고 맞죠? 됐네.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65,000원 이 전 저점 65,000원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돌파하면 당연히 저도 좋아요. 근데 아마 한번 대발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고 6만 한 5만 그러니까 5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55,000원, 56,000원, 57,000원대 부산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뻗어가지 못하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한번 올랐으면 조정을 좀 하겠죠. 눌림목이 있어야 되겠죠. 눌림목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죠? 이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삼성전자는 55,000원 깨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갈 거예요. 가긴 갈 거예요. 그렇지만 악재도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적군도 많으니까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시대 흐름과 맞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오늘 캠치스, 유일 로보틱스, 스맥
수익 실현 다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투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내일은 캠시스 오르면 무조건 매도할 거고, 아남전자도 목표가가 3,000원인데 3,000원 뚫으면 또는 2,900원, 850원 이상 되면 일단 아남전자도 매도할 겁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당분간 추천주는 없을 거예요. 다만 투산 에너빌리티로 집중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